자, 387쪽에서 380에서 풀어야 될 거는 35다시 다현이는. 자, 이 문제는 무리함수의 치역을 알려드릴 테니 정의역에 있는 범위에서 A, B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식을 보고서 정의역, 치역의 값을 여기서는 제한된 범위가 제한된 정의역과 치역인데 이 식 자체에서는 원래 정의역이 누구야? x는 마이너스 치역은 누구야? 그치. 앞에 마이너스 루트니까. 그래서 우리는 출발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출발할 건데 몇 사분면 쪽으로 그려야 돼? 4분면 x는 누군가보다 크니까 오른쪽인 거고 y는 누군가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이잖아. 4분 그래서 4, 4분면 쪽에 그려야 될 무리함수가 있는데 다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만 그리라고 한 거네. y좌표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있을 거고 y좌표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은 왼쪽에 a고 오른쪽에 b인 거죠. 네. 그 a, b가 알고 싶습니다. 즉 a 대입에서 마이너스 3이 나온 a, b 대입에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b를 알고 싶습니다. 대입했습니다.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3이 나왔으면 좋겠거든. 그럼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지?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뭘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4가 나와?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a, b의 값을 더했으니까 답은 3이 답이 돼요. 이해된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일까요? 137-2번. 그것보다 앞에 해주 있나요? 무리함수하고 직선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무리함수하고 직선이 교점이 몇 개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뭐부터 하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정의역, 치역 정도만 확인해 볼까? 정의역이 누구죠? x는 치역은 누구죠? 저번 시간에 막 짜증내고 화냈더니 반응 속도가 빨라졌어. 저번 시간에는 고장난 컴퓨터였는데 오늘은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아까 전에 숫자 빨리 얘기해 준 거 고마웠어요.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점의 좌표 2,3에서 몇 사분면 쪽으로 그려야 되는 거야? 네, 1사분면 쪽으로 그릴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무리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몇이죠? 기울기 1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k가 달라질 때마다 그래프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녀석의 관계는 만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건가?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을 테고 마지막에 두 점에서 만난 다음부터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안 만날 때는 접하기 전에 안 만나는 거죠. 그럼 접하는 순간에 K값이 만약에 아직 누군지 모르겠는데 접하는 K값이 5라고 한다면 답은 뭐라고 써야 되죠? 네. 이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5보다 컸을 때 안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건 이때 K값이 일단 누군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은 접하는 상황의 K가 궁금합니다. 접할 때는 두 녀석을 갖다 놓고 판별식 0이라고 풀 거죠? 네, 그림을 그려서 확인한 이후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서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할 생각입니다. 근데 산수가 조금 불편하긴 하네. 왜냐면 오른쪽이 플러스 3의 값을 이항해주면 오른쪽이 항이 3개거든. 그래도 양변을 제곱해서 풀려고 합니다. 항이 3개여도 충분히 제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써도 이해하려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3의 제곱. 내가 지금 쓴 게 이해되니? 네. 이제 이항해가지고 내림차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인데 2k 마이너스 6인데 2k 마이너스 7이라고 쓰려고요. 오른쪽도 전개를 해서 쓸까?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인데 2가 이항됐더니 11인가요? 이제 판별식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배 해가지고 마이너스 4ac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연히 이해됐을까요? 그럼 4k제곱은 지워졌을 거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5예요? 네. 그때 k의 값은 4분의 5긴 하지만 답을 쓸 때는 답을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만나지 않을 때가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날 때라고 한다면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지. 또 있지. 또 언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2,3을 지나는 순간보다는 그래프가 아래로 갔을 때? 그럼 2,3을 지날 때 K값이 필요한 거죠? 그때 K는 어떻게 구하죠? 누구한테 대입해? 네, y는 x 플러스 k한테 대입하면 k가 누구예요? 네, 오늘 둘 다 컨디션 괜찮은데? 오늘 산뜻하게 수업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반응 속도가 빨라진 느낌이야,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쭉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좀 더 30분 뒤에 다시 대가리가 안 돌아오기 시작하면 화낼 수도 있어요. k의 값이 1이면 답은 뭐라고 쓸 거야? 여기 뒤에다가. 네. 그럼 두 점에서만 할 때는 언제지? 네. 다행히도 되신 거 맞나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쌤이 지난 시간에 진도를 안 나갔었죠? 네. 무리함수는 정의역과 치역만 알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먼저 이 얘기부터 합시다. 정의역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할 생각이거든? 첫 번째 함수는 정의역이 누구야? 치역은 누구야? 다행히도 아시는 거 맞나요? 두 번째 건 정의역이 누구예요? 마이너스 치역은 누구예요? 네, 해주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해된 거 맞죠? 자, 그런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 정의역이 누구야? x는 그럼 이것부터 얘기할까? 분수함수를 마치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정의역이 누구야? x는 우리 유리함수 끝났는데 부모가 빵이 아닌 모든 숫자를 다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 치역이거든. 그럼 치역은 누구야? 마이너스 그럼 정의역, 치역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실은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만 좀 특별한 거야.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좀 특별해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분수함수는 그림을 안 그릴 때가 있지 않아? 여기 딱 한 포인트만 그림 안 그리는 거잖아. 정의가 안 되니까 정근선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고는 정의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무리함수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무리함수도 어떤 특정한 값보다 오른쪽, 왼쪽만 그리는 거 아니야? 무리함수도? 여기 왼쪽은 안 그리잖아. 그러니까 무리함수도 여기 있는 값보다 크나 같다가 정의역인 거잖아. 그죠?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만 정의역이 좀 특별한 거고 이것들은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부르잖아. 근데 다항함수를 중학교 때 배울 때는 정의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배웠단 말이야. 그 이유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직선의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직선 그렸잖아. 끝없이 계속 내려가고 끝없이 올라가고 이렇게 그렸잖아. 포물선 그릴 때도 포물선 이렇게 그렸잖아. 안 그릴 때 없었잖아. 왼쪽과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의역이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만 정의역이 제한되어져 있고요.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정의역은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야. 그림이 존재하는 x의 범위에 제약이 없다고. 치역은 그림이 존재하는 y의 범위거든. 그런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직선은 치역도 1차 함수는 치역도 모든 실수겠지. 하지만 2차 함수는 치역이 모든 실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아래 블록이면 최소값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최소값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치역인 거죠.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이고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렇게 또 자세히 또 시간 내서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자, 다항함수는 특별한 설명이 없이 정의역이 모든 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무리함수 설명할 때 분수함수, 아니, 2차 함수를 다 그리지 않고 절반만 그리고 역함수 구했었는데 무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다 그리지 않고 절반만 그린 다음에 그걸 yx한테 대칭한 녀석의 값이 무리함수예요 라고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다 그리지 않았다고 2차 함수를. 그럼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는 정의역이 생겨야 돼. 왜냐면 2차 함수가 다 존재하지 않거든. 2차 함수의 일부분만 가지고 역함수를 구한 게 무리함수였거든? 내 말 좀 이해되니? 2차 함수의 절반만 가지고 무리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2차 함수는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되지 않아.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네. 자, 원래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인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에는 정의역을 밝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전체 범위에 대한 함수로 인식이 되어지니까. 자, 해봅시다. 원래 역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 x하고 y라는 문자를 바꿔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역함수입니다. x의 문자를 식만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범위도 문자를 바꿔 쓸 겁니다. 그러니까 x의 범위가 2보다 커 나갔습니다. 그때 y의 범위는 1보다 커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x하고 y를 문자 바꿔 쓴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역함수긴 하지만 함수를 표현할 때는 y는 하고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해 줄 거고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불편하니까 2를 이항한 다음에 제곱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곱하게 되면은 x-2의 제곱의 값이 y-1이 될 거고 그때 y라고 하는 녀석은 x-2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이걸 답이라고 얘기하면은 틀린 거야. 왜냐면 무리함수에 y는 x한테 대칭한 녀석은 2차 함수 전부 다가 아니라 절반만 역함수거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반드시 무리함수의 역함수로서의 2차 함수를 답을 할 때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걸 밝혀줘야 돼. 이 정의역을 반드시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걸 쓰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정의역을 밝히지 않으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반쪽짜리인데 정의역을 밝히지 않으면 전부 다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가 역함수가 아니고 절반만 역함수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2차 함수 역함수를 반대로 구할 때는 시험 문제가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면 정의역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꼭 있어야 돼. 하지만 방금 전에 저 무리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이 안 써 있었잖아. 정의역을 안 쓰는 이유는 구태여 정의역을 1보다 커놨다는 정의역을 쓰지 않는 이유는 쓰지 않아도 식에서 정의역을 이미 알 수 있기 때문이야. 루트 속에 있는 게 0보다 커나타야 되니까. 이 말 되신 거 맞나요? 무리함수는 정의역을 써줄 필요가 없어.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라고 시험에 나오면 정의역은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2차 함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반드시 정의역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신경 써서 기억하지 않으면은 맨날 맞추고 틀리고 할 것 같아. 선생님이 일부러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x하고 y만 바꿨으면은 y는 x에 대해 대칭한 녀석이 역함수입니다. 범위의 값도 x, y를 바꿨을 겁니다. 이제 할 일은 y는 하고 쓰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바로 제곱해도 되겠다. 그럼 6만 이항해 준 다음에 3으로 나누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끝내면 틀린 거고 반드시 정의역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되신 거 맞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벌써 끝났네? 당신들 쭉 문제를 풀고 좀 이따 질문 받으러 오겠습니다. 쭉 문제 풀어주세요. 선생님 하나만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지금 책이 보통 참고서나 교과서의 구성이 너희한테 루트 속에 있는 게 1차식인 것만 시험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에 루트 속에 2차식인 녀석의 값은 잘 다루지 않아. 지금까지 무리함수가 이 책이 소개하는 내용 중에 루트 속에 2차식인 건 한 번도 없었어. 그지? 그런데 시험에는 나와. 교과서 본문에도 이런 녀석을 한 번도 중간에 설명하지 않아. 그런데 연습 문제에는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이 r제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이죠? 그런데 이런 녀석을 y는 하고 쓰기 위해서 선생님이 x의 제곱을 이항하려고 하고요. y는 이라고 쓰려고 합니다. 양변에 루트를 씌워서 y값을 구할 건데 오른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쓰려고 하거든?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러면 이 원하고 이 녀석은 같은 녀석이네. 같은 식을 선생님이 변형밖에 안 했으니까. 그럼 이 밑에 있는 것도 원이라는 얘기잖아. 그런데 원 중에 지금 원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인 거죠. 그런데 플러스 루트였을 때는 y의 값이 양수인 거고 마이너스 루트였을 때는 y의 값이 음수거든.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플러스 루트였을 때는 그게 의미하는 거는 원에 대해서 위쪽 부분에 y가 양수인 걸 의미하는 것 같아. 내 말 이해되니?
하지만 루트 앞에 보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이 의미하는 거는 y가 음수기 때문에 원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는 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되셨나요? 그럼 루트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이 루트 속에 있는 게 2차식이면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이 반지름을 제곱했다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나요?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의 값이 1이 아니라 9라고 써 있으면 반지름이 몇이란 얘기야? 네, 그땐 반지름이 3이란 얘기고 중심이 원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루트 앞에 보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의 x축 위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y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루트 속에는 2차식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원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문제 풀어주세요. 5번 문제가 x의 값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4차식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거든.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 풀었던 문제는 이런 무리수를 준 다음에 2차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고 고등학교 1학년 무리식 또는 곱셈 공식 파트에서 물어보는 문제긴 한데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문제를 풀란 얘기야. 이런 형태의 무리수가 주어져 있으면 루트만 남기고 이항하는 게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루트만 남기고 이항을 먼저 할 겁니다. 이 방법은 복소수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많이 연습했습니다. 루트만 남기고 이항할 거고요. 이제 양변을 제곱하려고 합니다. 양변을 제곱했더니 우리가 무엇을 얻어냈냐면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루트만 남기고 2항 제곱 그리고 나서 는 0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요 녀석의 값을 나누기를 통해서 푸는 경우가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뻔히 보여가지고 요것만 좀 변형한 다음에 풀까 싶어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라고 선생님이 하나 쓰려고 하거든? 그럼 여기다가 지금 x의 제곱만 곱한 거죠? 네. 그럼 이거 3개는 무엇이 될까요? 네, 이거 3개는 0이 될 겁니다. 0한테 x제곱만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써야 될 거는 x의 제곱 하나 덜 쓴 게 있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쓴다면 위에 거랑 다릅니다. 무엇이 추가되면 위에랑 똑같은 식이 될까요? 네, 플러스 x가 추가되면 위의 식과 똑같은 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더하기 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줄 친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0이기 때문에 남은 거는 x만 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물어온 질문은 x를 답으로 쓰세요. 답이 요게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문제 풀 때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쌤은 이 방법보다는 직접 나누기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런 2차식을 얻은 다음에 할 일이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어진 식을 0이라고 이야기하는 2차식으로 나누기 하게 되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러면 아까처럼 변형하는 게 힘들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몫의 값은 누구죠? 몫의 값은 x의 제곱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다 x의 제곱을 곱한 거를 쓰고 뺄 거죠. 그럼 뺐더니 남은 녀석의 값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남았을 거고 이번에 몫의 값은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또 뺄 겁니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이 x만 남나요? 네. 그래서 결국 남은 녀석의 값은 x고 요게 빵이기 때문에 원래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 값이 x란 이야기인데
어차피 얘가 0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지워지는 거죠? 네.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합니다. 아까는 빠르긴 하지만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고요. 이거는 언제나 풀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밖에 누구 왔니? 아니도 됐어요. 9번이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9번보다 앞에 있나요? 네. 9번 문제는 다음에는 무리 함수에 대해서 그림을 드릴 테니까 A, B, C가 누군지 맞춰주세요. 분수함수는 점근선을 확인하고 항상 지나는 점을 통해서 그래프상에서 지나는 점을 통해서 A, B, C를 구했었거든. 분수함수는 지금은 정의역과 치역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식에서는 정의역이 누구야?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네. 정의역이. 왜냐면 정의역을 구하려면은 루트 속에 있는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정의역을 구하려면 양변을 A로 나누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지 책상에 없던가요? 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해서 A로 나누기 위해서 정의역을 못 구하는 상태인 거네요. 그럼 그림상에서 정의역을 확인해 볼까? 정의역이 누구죠? X가 4보다 왼쪽이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인가요? 이 녀석의 값이랑 이 녀석의 값이랑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획득한 정보가 한 가지는 A의 보고가 뭐라는 얘기일까요? 네,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A가 음수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획득한 정보는 A로 나누기 한 마이너스 A분의 B가 여기까지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얘기가 되신 거 맞죠? 이제 확인할 거는 치역의 값이 누구죠? 식에서는 y는 c보다 네, 치역의 값이 y는 c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림에서 치역은 누구죠? 그렇다면은 지금 획득한 거는 정의역 치역만 가지고 정보들을 획득한 거네. 그죠? 그럼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y는 마이너스 루트 a가 누군지 모르지만 x-4 플러스 2라고는 쓸 수 있나요? 이게 지금 a로 묶었으면 루트 속에 있는 값을 a로 묶었으면은 x 플러스 a분의 b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대신에 지금 4를 대입했는데 지금 여기는 a분의 b, 이건 마이너스 a분의 b. 이해된 거 맞죠? 이제 내가 지금 c는 확정돼서 알고 있는데 a, b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a,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 일은 뭘 하면 되는 거죠? 네, 점에서 지나는 그래프가 지나는 점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출발하는 점을 대입하면 안 돼. 출발하는 점을 대입하면 0하고 0밖에 안 돼서 그냥 등호만 성립해서 자,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0,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의 값이 0 대입해서 x한테 그럼 a가 누구면 되는 거지? a는 음수인 거 알고 있지 않았어요? 정신 차릴까요? a한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돼요? 아까보다 좀 집중력이 살짝 떨어진 느낌인데 아까보다 산수 능력이 떨어진데 지금? a가 마이너스 하면 b의 값은 누구죠? 된 거 맞으세요? 이제 우리는 함수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함수 fx의 정체가 대입하면 되잖아. a 자리에다가.
a의 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만 대입하려고 하거든? 그랬더니 마이너스 4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플러스 2? 여기다 3만 대입하면 된다고요? 3을 대입했더니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인가? 그래서 3 대입한 게 0이군요. 여기가 3,0이었다는 얘기네.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1번으로 갔습니다. 11번은 무리함수가 두 개 있는데 무리함수에 이런 표기가 역함수라고 했었는데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을 때 뭐 a를 대입했을 때 b가 나온다고 한다면 f한테 a를 대입해서 b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부르고 역함수라고 하는 녀석한테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요구한 거는 나는 이 문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답을 대문자 a라고 해보자. 나는 대문자 a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f서클 g라고 하는 이 함수한테 f서클 g라는 함수한테 대문자 a를 대입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네. 역함수한테 1 대입해서 a가 나오니까 역함수가 아닌 원래 함수한테 a를 대입하면 1 나오겠죠?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은 f라고 생겨먹은 이 무리함수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f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올지를 생각하면 되겠다. x한테 무엇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올까요? 맞게 잘 한 것 같은데? x한테 0을 집어넣으면 2-1이니까 1인가요?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값이 0이라는 얘기구만. 네. 이제 할 일은 난 a가 궁금하니까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올까요? 그게 우리가 찾는 값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14번보다 앞에는요. 자, 14번으로 갔습니다. 14번은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값이 있을 때 범위를 나누는 방법은 절대값 속에 들어있는 값이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경계값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값 속에 x밖에 없네요.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0 되는 경우는 x가 0이었을 때죠. 그래서 경계값이 0이고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구분 짓겠습니다.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요 밑줄 친 값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루트 2x가 되는 건가? 하지만 x란 녀석의 값이 음수였을 때는 왼쪽의 녀석의 값이 뭐가 되는 거지? 그 x하고 이건 밑줄 친 값이 마이너스 x로 바뀔 거니까 x 빼기 x에서 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왼쪽의 녀석을 이 왼쪽 녀석의 그림을 그리는 중이거든. 이거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림이 0보다 작을 때는 빵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0보다 작을 땐 빵이에요. 0보다 컸을 때는 루트 2x예요. 정역 0보다 커났다. 치역 0보다 커났다. 그런데 루트 x보다는 계수가 2가 있어가지고 절대값이 커졌네. 그러니까 더 위로 그려야 되겠지? x축에서 멀어지겠지? 그래서 약간 좀 오버해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루트 x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기울기 값이 1인 직선과 교점이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교점이 서로 다른 세개.
지금 무리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이니까 그림부터 그리고 있습니다. 자, 길 1인선입니다. 교점이 3개 있으라고? 자, 이렇게 접했을 때는 교점이 몇 개죠? 네. 살짝 더 밑으로 내려가면, 원점을 지나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네. 그럼 교점이 3개일 때는 요 사이에 있을 때가 교점이 3개인 건가? 그럼 교점이 2개가 되는 접하는 순간과 교점이 2개가 되는 원점인 상태의 K값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그럼 먼저 요때 K값이 누구야? 원점을 지날 때 K의 값은 누구인가요? 0,0을 집어넣었더니 K의 값은 0인가요? 자, 접할 때 K만 알면 되겠다. 그지?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답을 이렇게 쓸 계획이거든. K의 값이 0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원점 지날 때보다는 위에 있으면 좋겠고, 접할 때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겠는 거지? 난 접할 때 K만 알면 되죠, 이제? 그럼 접할 때는 두 식을 갖다고 놔야 되잖아. 접하는 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무리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이기 때문에 이거 제곱해서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제곱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k-1x라고 써도 이해될 것 같은데 나 지금 제곱했고 이항도 완료했거든. 이제 판별식 계산하고 있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에서 k제곱을 뺐습니다. k가 누구란 얘기죠? 네. 그래서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교점의 개수가 3개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6번으로 가겠습니다. 해주 16번보다 앞에는 16번이 오른쪽 그림에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출발하는 점이 마이너스 1,2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1,2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의역의 값이 마이너스 오른쪽, 치역의 값이 2보다 위쪽이네요. 근데 여기는 이 무리함수가 저 그림이라고 했으니까 저 식에서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a보다 커 나갔다. 치역의 값은 우리는 ab가 누군지 안다는 얘기네. a의 값은 1인가 봅니다. b의 값은 2인 것 같습니다. 정의역과 치역만 가지고 ab를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물어본 질문이 fx라는 함수가 무리함수인데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하는 무리함수인데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하고 그 함수의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지금 y는 x라는 선이 있는데 문제에서 준 fx의 값은 마이너스 1,2에서 이렇게 그린 무리함수라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게 fx라는 함수였을 때 역함수의 값은 대칭했더니 대칭한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될 것 같은데 2, 마이너스에서 y는 x한테 대칭한 요 녀석의 값이 역함수인 거죠. 근데 역함수를 구하려면 산수를 해야 되고 산수인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문제가 구하라는 거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도 동일한 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언급한 함수와 y는 x를 똑같다고 놓고 교점 좌표를 구할 생각입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같다고 놓고 x좌표 구하려고 합니다. 양변 제곱해야 되겠네. x 플러스 1의 값이 제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이항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인가? 큰일 났네.
문제가 요구한 거는 교점의 좌표 두 개를 더하라고 있는데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귀찮게? 자, 근해 공식 사용했습니다. 2분의 근해 공식까지 사용하는 문제를 출제한다고 이것들이?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10이니까 13? 그럼 우리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네. 이 점 좌표를 x좌표를 지금 구하는 중이었거든? 근데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 점 좌표를 두 개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이 부분이 지금 포물선이 이 부분이 없는 거지 지금. 무리함수도 이 부분이 없지. 근데 포물선이 이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제곱하게 되면은 2차식이 돼서 포물선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포물선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교점이 여기 있지. 우리는 이 점까지 지금 같이 구해버린 거야. 이 값이. 그럼 선택할 때 이게 왼쪽에 있는 점이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점이니까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이 값을 선택해야 되겠구만. 더 큰 걸 선택해야 되겠구만. 그때 Q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이미 설명 다 했는데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근데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것 같은데 두 개 더하면 누가 되는 거죠? 이게 정수인 문제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정수가 아니라서 좀 찝찝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현이는 19번보다 앞에. 벌써 다 했어? 끝까지? 19번, 20번은 너무 어려워서 이번 생에 할 수 없는 문제일까? 할 수 있는 문제일까? 한번 봐보자. 자, 19번 문제가 오늘 같은 날은 선생님 수업하기 되게 편하네. 너희가 같이 머리를 계속 사용해 주니까 아주 자연스럽고 괜찮은 수업이 되고 있거든? 앞으로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무슨 날인가? 니네 금요일하고 완전 다른데? 그러면 선생님이 짜증내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짜증 많이 내야 되겠네? 그럼 다음날 상태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자, 첫 번째 A보다 왼쪽은 포물선이지. A보다 오른쪽은 무리함수지. 일단 A에 대해서 A의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함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수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합니다. fx가 알파가 되거나 fx가 베타가 되는 x의 값들은 알파, 베타, 감마 뿐입니다. f는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가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오는데 세 개를 더한 건 15고 함수한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한 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 어렵네. 왜냐면 뭐가 어렵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냐면 이거의 그림을 그리세요. fx가 알파가 나오거나 베타가 나온 녀석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는 근이 없다고 하는데 이 방정식은 이거 말고는 근이 없다고 하는데 f는 알파 대입하면 알파 나오고 f는 베타 대입하면 베타가 나와요. 이제 생각이라는 걸 해서 푸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꼭지점이 누구야, 포물선이? 꼭지점이 A, B라는 꼭지점이 있는데 A, B라고 하는 꼭지점에서 A의 왼쪽에 그림을 그릴 거잖아. 위로 블록이죠. 그럼 위로 블록인 포물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려고요. A의 왼쪽만 그렸습니다. 두 번째 건 정의역이 뭐야? 치역은? 그러면은 A보다 오른쪽, B보다 아래쪽에 4, 4분면에 그리는 무리함수를 그리라는 얘기구만. 정의역 치역 때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무리함수 그렸습니다.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A, B가 누군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축은 일부러 그리지 않았습니다. A, B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알파 대입하면 알파가 나오고 베타 대입하면 베타가 나온다고 하거든? 알파 대입하면 알파가 나오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쌤은 y는 x라고 하는 선을 하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y는 x라는 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고 얘기했니? 근데 안 되는 것부터 그린 다음에 할까? 쌤은 머릿속으로 지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되는 걸 갖다 바로 그렸는데 쌤이 당신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를 테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포물선은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죠. 이 무리함수의 값도 선생님 이렇게 그려서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지만 이것도 지금 이렇게 가면서 x축에 평행하게끔 가는 게 아니고 점점점 조금 밑으로 내려갈 거야.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갈 거야. 그래서 이거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 이거. 자, 그런데 문제 요구한 거는 요게 지금 y는 x라고 하는 선이라고 한다면 알파 대입하면 알파가 나오고 베타 대입하면 베타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알파보다 베타가 작다라고 생각하려고. 그럼 여기가 알파 컴마 알파고 여기가 베타 컴마 베타겠네? 왜 이 fx가 알파 대입하면 알파 나오고 베타 대입하면 베타 나온다며.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fx가 알파랑 만나는 점, fx가 베타가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라고 하는 이 함수하고 상수함수 y는 알파하고 fx라는 함수 이 그림하고 상수함수 베타하고 상수함수의 값은 x축에 평행한 선 요게 지금 상수함수 y는 베타인 거니? 또 x축에 평행한 선 요 선이 y는 알파라는 선이야. y는 알파. 만나는 교점이 알파랑 만나 생기는 교점은 두 개 있어. 저 뒤에 가서. 베타랑 만나는 것도 두 개 있어. 근데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말고도 두 개 더 있는 거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만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잖아. 이해된 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만 나올까를 생각해 봤거든. 어떻게 하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만 나올지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 이렇게 되면 어떨까 싶었어. 이렇게 되면은 이 점 좌표의 값이 알파, 알파고 이 점 좌표의 값이 베타, 베타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돼 있는 y는 베타라는 선과 만나는 점은 베타밖에 없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두 개가 있지. 그럼 이 점 좌표가 감마, 알파라는 얘기네. 감마를 대입해서 알파가 나온다는 얘기구만. 그때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3개 더한 게 15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때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더한 녀석을 F한테 대입하세요 라고 했거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냐면 A하고 B하고 베타는 다 똑같은 거 알아. 됐어요? 그런데 알파, 알파라고? 알파, 알파는 여기다 대입해야 돼, 위에다가? 요것들 다 베타라고 바꿀게. 다 베타라고. A, B가 다 베타니까 내가 알파, 알파는 위에 거한테 대입해야 되는 거죠. 포물선한테. 알파, 알파 대입하겠습니다.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항해볼까?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인 요 값을 이항해주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알파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인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똑같나요? 그리고 이 알파의 값을 왼쪽으로 넘기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구만. 얘는 거 맞나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이 1인 것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마 컴마 알파는 무리함수 위에 있는 점인가요? 그러니까 밑에다 대입해야 되겠구만. 밑에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값은 베타를 더해주면 알파가 나옵니다. 루트를 이항했더니 루트 감마 마이너스 베타고요. 알파를 이항했더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인 거니? 그럼 제곱해서도 1이 나오겠구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는 전부 다 한 칸씩 떨어져 있다는 얘기구만. 맞아요? 이전보다는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간 거고 이것도 한 칸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1만큼씩 다 차이 나는 거구만. 이유탄 3개의 자연수인 거네. 그러면 이유탄 숫자 3개 더해서 15가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4, 5, 6이 1만큼 차이 나면서 더했을 때 15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F한테 9를 대입하라는 얘기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베타라고 하는 값이 5잖아 지금. 9 대입하는 건 2차 함수한테 대입하는 거야? 무리함수한테 대입하는 거야? 9는? 네, 9는 무리함수한테 대입해야 되겠죠. 5보다 오른쪽이니까 9 대입하는 거는 자, 무리함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베타가 5라서 x 마이너스 5 플러스 5라고 하는 무리함수이니 여기다 우린 9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9 대입했더니 누구죠? 네, 이게 답이네요. 자, 있으니까 선생님이 풀어는 줬는데 어렵겠죠? 스스로 풀 땐 꽤 어려울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 어느 순간 머리가 좋아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풀 수 있는 때가 와. 그게 고등학교 졸업 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하나가 더 남았죠. 근데 20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숙제는 센 수학의 B단계를 풀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센 수학의 B단계에 우리가 수요일날 만나잖아. 유형 한 10번까지 풀어올까? 네. 잘 가세요.